네,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파일 탭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사항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차시에서 우리는 십자선, 도면 영역,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메뉴 막대, 도구 막대, 파일 탭까지 이제 보셨고요. 7번의 응용 프로그램 메뉴부터 여기 명령어 입력창은 사항이 많으니까 모형 탭 및 배치 탭까지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은 사항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끄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상태인데 7번 응용 프로그램 메뉴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또는 단축키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또 여기에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명령어를 검색하거나 뭐 파일 작성, 열기, 저장 이런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그런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오토캐드 단축키랑 단축 명령어에 익숙해질수록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 유틸리티 쪽으로 가보시면 이쪽이 아니었나? 이쪽이 없네. 네, 죄송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위 메뉴에 원래 있는 건데 이 DWG 전환이라는 것이 아주 예전 버전인데 오토캐드 2012 버전부터 기본 기능으로 추가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열기 저장할 때 이 오토캐드가 버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룹별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DWG 변환 부분을 눌러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오토캐드 버전이 2022 버전이잖아요. 근데 그 하위 버전이 2013 버전입니다. 그래서 2018부터 2022 버전까지는 2018 DWG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런데 예전 버전을 쓰는 사람도 이 현업, 실무에는 아주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하위 버전, 캐드 버전을 물어보고 그쪽으로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뭐 작성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이렇게 또 라인 명령어로 뭔가를 이제 그려보고 나면 컨트롤 쉬프트 S를 누르시면 여기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 캐드 확장자가 DWG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18 도면으로 기본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파일 유형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2013, 2010, 2007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22이지만 저장은 2018 버전으로 저장이 된다. 그 말은 2018부터 19, 20, 21, 22 버전은 사실상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 하위 버전이 2013. 그러니까 2018 밑에 2017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2013부터 2017까지는 사실상 또 같은 캐드 버전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10 지금 현업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 기준이 2021년 8월인데요. 아마 2010을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2010, 그 다음에 2011, 2012 이 세 가지 버전은 사실상 같은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협업을 할 때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하면서 파일 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고 방금 보여드린 이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다른 이름은 저장 아래쪽에 DWG 변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2D 좌표계 아이콘인데 이쪽을 의미합니다. 이쪽을요. 자, 보시면 오른쪽으로 X, 위로 Y.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X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좌우 담당은 X, 그리고 위아래 담당은 Y인데 이게 지금 좌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 도면 내에서 또 도면 영역 내에서
좌우 또는 동서,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X가 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켜져야 되는데 이쪽 도면 상태막대 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아디다스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선 3개가 있는 좌표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 X, Y 좌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쉼표로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쉼표로 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이 X 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 좌표, 세 번째가 이제 3D 작업을 할 때 Z 좌표, 즉 Z 좌표는 높이, 깊이 등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서는 X, Y 좌표만 가지고 활용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2D 작업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앞이 X고 좌우를 담당한다. 두 번째가 Y, 상하를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번 클릭을 하고 오른쪽을 쭉 가다 보면 좌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한번 클릭을 해줘야 잘 움직이네요. 활성화를 안 시켰나 봐요. 제가 이 좌표를 십자선을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쭉 이렇게 천천히 수평 방향으로 가보면 앞에 X 좌표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십자선을 위쪽으로 천천히 또 올려보면 두 번째 있는 Y 좌표만 또 움직이는 걸,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면 숫자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그걸 X, Y 좌표. 자, 이런 건 GPS, 우리가 핸드폰에 설치해 놓고 다니는 내비게이션, 그런 데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전 지구 영역은 이렇게 2D 좌표계, 즉 X, Y 좌표로 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입문자에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X, Y 좌표를 인식하게 해주는, 인지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9번 모형 탭과 배치 탭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기본값으로 항상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다 같이 뭐 뒤에서 또 이제 하겠지만, 이렇게 L이라고 명령어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세요. 한 번씩 클릭하시고 마지막은 C 하고 처음 시작점을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쁘진 않지만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모형 공간, 탭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형 탭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건 실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공간이에요. 즉 도면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X, Y 좌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건 사실상 공간의 제약이 없는 무한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C라고 명령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친 다음에 여기서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 이런 말이 뜨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좌표를 뭐 이런 식으로 한 10만 그리고 뭐 한 100만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 어디선가 원의 중심점이 시작됐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쳐볼게요. 근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내에서 좌표로 보이는 XY 좌표로 보이는 이 공간만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을 뿐이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건 또 다른 명령을 써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제약이 없는 무한한 공간이다. 보고 싶다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하면 저기 어딘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작지만 이런 식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라는 걸 나중에 이제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를 다루게 될 텐데, 처음에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 꼭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거는 자, 컨트롤 아무 명령어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이 도면 내에서, 즉 모형 탭 내에서, 모형 공간 내에서 어떤 게 그려져 있는지 전체를 다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화면을 완전히 축소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원 그렸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 근처로 십자 커서를 움직여 보면 좌표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입력된 객체니까, 잘못 작성한 것이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지우고 나서 다시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하시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그려놨던 것만 최대로 키워주는 줌 범위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모형 탭은 무한한 공간인 거 알겠고, 그래서 여기선 항상 실척, 뭐 길이가 100이라면 100으로 정말 그려야 되고요. 실습과제의 자율연습소면에 치수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반지름이 뭐 15다. 그러면 실제로 15로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출력할 때는 종이 한 장에다가 여러 개를 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프린트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 모형 탭과 배치 탭의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모형 탭이라는 건 뭐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만국 공통키가 또 하나 있죠. 컨트롤 P 이 단축키를 누르면 플롯, 프린트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PC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이름 부분을 클릭하면 쭉 나올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그리고 오토캐드 자체 프린터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이제 PDF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오토캐드 PDF다, 제너럴 다큐멘테이션이니까 일반용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용지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플롯 대상은 내가 이 화면에 그려놓은 것만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럼 화면 표시를 이용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영역을 지정하고 싶다면 보통 이 4가지 플롯 대상 옵션 중에서는 이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클릭함과 동시에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즉 플롯 대화 상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명령어 창 아래쪽을 보시면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왼쪽 밑부분에서 한번 클릭하고 이만큼까지 출력을 할 것이다, 플롯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 구석을 또 가서 이게 다 포함되도록 지정을 한 다음에 클릭을 딱 하면 다시 이 플롯 모형 대화 상자로 돌아오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따로 드리기가 좀 뭐한데, 자,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플롯 중심 체크하시고, 이 플롯 축척이란 건 우리가 실제 축척으로 그려놓은 거, 실제 거리대로 그려놓은 거를 종이는 A4 용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축척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지의 맞춤을 체크 해제하면 원래 체크가 되어 있으면 A4 용지에 딱 맞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미리 보기 한번 볼게요. 근데 세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ESC 한번 누르시고 나서 가로로 이렇게 이 부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 또 하면 이제 가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PDF가. 자, 그런데 이 용지의 맞춤을 해제를 하면 우리가 직접 정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위쪽 숫자는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쪽 숫자가 의미한 건 이 도면 영역, 즉 모형 탭에서 그려놓은 1mm를 CAD의 단위, 이게 영문판에는 유닛이라고 나오는데 CAD의 몇 단위로 과연 출력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mm가 실제로는 11.16 단위로 뭐 이렇게 조정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단위 부분을 지우고 숫자 5 입력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주석 축척이 뭐 플롯 축척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딱 누르면 1대 아까 11.16에서 1대 5로 축척이 사실상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1 나누기 5, 그 다음에 1 나누기 11.16, 소수로 표현하면 0.2와 0.01 정도가 되겠는데, 그래서 1 나누기 5 한 이 값이 훨씬 더 축척으로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4 용지에 이렇게 다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도면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 이 개발된 프로그램이 오토캐드이기 때문에 종이 용지 규격에 맞도록 프린트를 하고 싶다면, 이 정확하게 하려면 이 항상 플롯 축척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건 먼 미래의 얘기니까 일단 모형 영역에서 그려놓은 건
이렇게 PDF로도 바꿀 수 있고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사용해서 프린트도 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출력할 때, 하나만 프린트를 할 때는 바로 컨트롤 P 모형 영역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배치 탭은 뭐냐면 먼 미래의 얘기니까 넘어가셔도 좋긴 해요. 그냥 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 뿐이고요. 자, 배치 탭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배치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 지금 이 기초편 교재에서 모든 도면을 일단 모형 공간에서 그리고 편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배치 탭이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영문판으로는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배치예요. 배치. 즉 A4 용지라는 또는 A3 용지라는 용지의 규격, 종이의 규격을 미리 정해 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또 여러 가지로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가장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종이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첫 번째로 있는 이 점선이 실제 모든 프린터가 여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 공간은, 점선의 바깥쪽 공간은 출력되지 않는다, 프린트가 되지 않는다, 그런 공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백이니까요. 자,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배치 탭에서 모형 공간에 그려놓은 객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배치해 두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일 모드라고 해요. 자,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네. 자, 이 선택 방법을 걸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 걸치도록 이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클릭하고 이쪽 가서 한번 딱 클릭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줄여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 그립박스라고 하는데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줄여보세요. 네. 그러면 이 안에 모형 공간에서 그려놓은 객체가 살짝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 안쪽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이 안 되냐. 자,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즉 이거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안에 모형 공간에 그려놓은 객체들을 여러 가지로 타일로 배치할 수가 있는데, 그 채널을 여러 개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십자가 커서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이 안쪽으로만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하면 그려놓은 게 일단 이 사각형에 맞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바깥쪽을 나오시려면 바깥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되게 안 되네. 자,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CO라는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보세요. 네,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선택해서 CO라고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기준점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각형 안쪽에 아무데나 하나 찍으시고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몇 가지를 더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채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타일로 배치되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타일 모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복사해 놓은 사각형 쪽에 또 안쪽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마우스에는 대부분 휠 버튼, 가운데 버튼이 있으니까 여러분 몸 쪽으로 이렇게 굴려주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쪽으로 클릭하면 또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확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종이의 규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형 공간에 그려놓은 여러 개의 객체를 각각 축척을 다르게 해서 프린트를 할 때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배치 탭인데, 아직 입문자한테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거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작업을 일단 모형에서 하고 종이 하나에 객체에 그려놓은 거 한 번만 출력하는 걸로 다음 중급편 때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은 명령어 입력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